자, 무슨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거냐 하니까 이미지 크기나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실제 이미지가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미지들은 1200에 800이라는 크기를 맞춰서 전체를 드렸고요. 얘는 지금 화면에 꽉 차 있는데도 현재 50% 비율로 보고 있다 그러죠. 여기 보세요. 50%라고 떠 있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또 확인이 돼요. 50%에 3000에 1688 픽셀이라고 돼 있죠. 자, 이 크기가 이렇게 큰 거,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은 300 ppi라고 돼 있죠. 픽셀 퍼 인치. 1인치당 픽셀의 개수가 300개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두 가지 확인을 하시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는 이미지가 3000이라는 거는 우리 모니터가 1920입니다. 그럼 우리 모니터의 반 정도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이미지 크기가. 엄청 크다는 소리죠. 요렇게 그냥 3000만 가지고 봐도 되게 큰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이미지 또는 무료 이미지든 유료 이미지든 제가 드리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6000이 넘어갑니다. 이미지가. 크기가. 6000이라는 거는 제 모니터 2개 합쳐서 4000인데 4000이 안 되죠. 그러면 6개, 3개가 붙어야지만 이미지 크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이미지를 이렇게 크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쓰는 이미지 크기도 사실은 커지고요. 찍는 기계의 사양도 좋아지고 있죠. 핸드폰으로 찍어도 이제 6000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쓰는 이미지용으로 또는 작품 형태로 찍는 사람들 보시면은 DSLR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찍잖아요. 그러면 엄청 큰 크기로 찍을 수 있어요. 자, 그 큰 크기로 찍은 거를 그대로 배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받았을 때 우리 모니터의 3배 크기의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웹에 올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 무겁다는 소리예요.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지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쓰는 거는 모니터에 딱 맞는 크기 또는 요만한 크기만 필요한데 저는 한 800픽셀만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만큼 큰 이미지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무거운데. 그래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도 크기 조절을 하는 거고요. 내가 필요한 크기만큼 만들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자, 6000짜리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크기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미지들이 실제로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깨져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지는 제가 6000짜리 이미지를 받아서 3000으로 줄여놓은 이미지예요.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100%로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100% 상태에서는 못 써요. 노이즈가 짜글짜글해요. 보시면. 노이즈라는 게 뭔데요? 노이즈는 얼룩덜룩한 상태를 노이즈라 그래요. 이런데 보시면은 조금 얼룩덜룩한 거 보이세요? 프로젝트 통해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이런 거 보이세요? 요런데? 색깔? 보이네요. 요런 상태를 노이즈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이미지들에 보시면은 100% 상태에서 보시면 이런 노이즈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100% 상태에서 못 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쓸 수 있는 크기로 줄이면은 그 노이즈가 뭉개지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이미지가 6000짜리를 구했다 그래서 6000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최소 그거의 반 정도는 줄여야지만 쓸만한 상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 6000이라 그래서 6000을 그대로 쓴다든지 거기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내가 쓴다든지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100%고요. 50%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죠. 크기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이미지에 가시면은 이미지 사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를 달고 있죠. 컨트롤 알트 I. 이미지 사이즈. 자, 이미지 크기 조절한다라고 갔더니 자, 요렇게 창이 떠요. 자, 이미지 사이즈 창이 몇 년 전에 이미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원래는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 원래 크기, 내가 쓰는 픽셀, 모니터에서 쓰는 크기, 그 다음에 인쇄를 했을 때 나오는 크기가 두 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한 개의 창에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한 개의 창에서.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14.5메가라 그래요. 그리고 3000에 1688이래요. 픽셀 크기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느냐? 저희는 단위를 픽셀로 조절을 해야 되죠. 모니터에서 쓰는 이미지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를 하지 마시고 보세요. 제가 한 800 정도를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뒤에 단위를 바꿔야겠죠, 당연히. 자, 픽셀로 바꾸고 800이라고 가로 크기를 조절했더니 세로도 바뀌어요. 왜? 링크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링크. 요게 링크 모양이죠.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연결해 주는 거. 자, 링크 모양이고요. 링크가 풀려 있다. 그러면 가로로 바꾸든 세로로 바꾸든 상관없어요.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어서 쓸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 사람 길이는 똑같은데 얼굴만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상하게 나오겠죠. 건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사진은 비율을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크기를 이렇게 가로 따로 세로 따로 조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없어요가 아니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지는 무조건 비율 맞춰서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모니터상에서 쓰는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픽셀이라고 조절하시고요. 링크가 풀렸는지 눈으로 확인 꼭 하시고 내가 필요한 크기에 맞게끔 가로를 줄이면은 세로 비율이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픽셀 퍼 인치 아까 얘기했던 PPI가 여기에 붙어 있죠. 픽셀 퍼 인치가 레솔루션이라고 해서 300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레솔루션. 해상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상도. 자, 해상도는 제가 단계를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쇄용 해상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문서는 해상도를 100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픽스 시험이 100을 씁니다. 그 다음에 활자 위주의 신문이나 현수막처럼 멀리서 봐도 화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애는 150에서 200 정도를 쓴다라고 했죠. 화질이 되게 좋아야 되는 손에 들고 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300 이상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는 모니터에서는 몇 쓴다 그랬죠? 어중간한 값인 72라는 값을 쓴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모니터에서 쓰는 용도로 이미지를 800 픽셀로 조절하겠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레솔루션, 해상도가 얼마예요? 300이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구하는 이미지들의 해상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들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300도 있고 250도 있고 150도 있고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얘를 그럼 우리가 72로 그냥 고치면 되느냐? 보세요. 지금 제가 800, 450 픽셀로 바꿔놨고 해상도를 72라 고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해상도밖에 안 건드렸는데 왜 가로 세로 크기가 바뀌어? 해상도는 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해상도라는 게 화질에 대한 것만 올리고 낮추는 게 아니고 화질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직접적으로 보는 크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픽셀로 이렇게 해상도가 잘못된 거를 확인을 했을 때는 크기 바꿔놓고 바꾸시면 안 돼요. 다시 볼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시면은 기본이 센티미터로 잡혀 있죠. 센티미터, 밀리미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쇄용 크기입니다. 그죠? 자, 해상도가 30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지금 72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72로.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바꿔도 위에 보시면은 픽셀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한 단계를 더 고치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리샘플이라고 해서 오토매틱이라고 있죠.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때 화질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저 밑에 비쿠빅이라는 것도 있고요. 종류가 좀 많이 있죠. 자, 알아서 부드럽게 자, 색깔이 변하는 부분들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비쿠빅이에요. 비쿠빅을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크기를 늘릴 때 줄일 때 최적인 애들이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번 선택해서 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새로운 형태로 오토매틱이라는 기능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그냥 비큐빅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자, 한 1년 전부터 해서 오토매틱이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오면서 그냥 오토매틱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때 색깔의 변화나 화질의 변화가 없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저희 크기 조절해요? 크기 조절 안 하잖아요. 뭐만 해요? 해상도만 바꾸고 싶다고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샘플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풀어버리면은 해상도는 손을 보지만 내가 사용하는 픽셀 크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보이세요? 픽셀 크기 그대로 가죠? 근데 실제로는 센티미터 크기는 또 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픽셀 크기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열었던 상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보이죠? 방금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비큐빅이 들어있는 오토매틱은 이미지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 픽셀이 이만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한 크기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그럴 때 픽셀을 이렇게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줄여주게끔 해주는 기능이 이 오토매틱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죠. 크기는 그대로 있고 해상도의 단위만 바꾸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샘플을 체크를 풀어준다는 거는 크기 자체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72라고 바꿔도 인쇄 크기에서 변화는 생기지만 픽셀 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죠. 자, 두 개를 동시에 하시면 안 돼요. 해상도로 바꿀 거면 해상도만, 크기를 바꿀 거면 크기만, 둘 중에 하나만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셔서 리샘플 체크를 풀어주시고 레솔루션 해상도를 72로만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화면에 변화 하나도 없죠. 보이세요? 자, 밑에 픽셀 크기 보세요. 픽셀 크기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해상도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죠. 72라고. 됐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간혹 새 창을 여실 때 해상도를 잘못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던 크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해상도만 손을 보고 내 작업하는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리샘플 체크를 꼭 풀어서 해상도를 변경해야 된다. 1.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다시 들어가셔서 자, 이제는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 보여드릴게요. 픽셀로 전환이 안 돼요. 체크가 풀려 있으면. 보이죠? 체크가 풀려 있으면 픽셀로 전환이 안 돼요. 자, 크기 조절할 때는 무조건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크기를 조절할 때 오토매틱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샘플 체크를 꼭 해주시고 픽셀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800으로 그러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1번 리샘플, 2번 픽셀, 2번 그 다음에 크기 조절 요렇게 들어갑니다. 되시죠? 자, 오케이. 그러면 화면의 크기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크기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는 여전히 50% 상태로 보고 있죠. 화면에서 100%로 보고 싶을 때 단축키 뭐 쓴다 그랬죠? 확대할 때는 뭐 쓰죠? 컨트롤 플러스. 축소할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100%로 보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1. 그러면 100%가 되겠죠. 자,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작업하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거는 100% 상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니터보다 큰 거를 작업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줄여서 보는 형태가 있지만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는 100% 상태에서 늘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되시죠? 자, 요게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의 중요한 거 두 개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미지를 큰 거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큰 거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큰 거를 구했을 때 이렇게 해상도나 단위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주의하실 점을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파일에서 저희 작업하는 크기가 1920이고요. 예를 들자면 한 3000 정도 크기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요 정도면 네이버 창 정도 길이가 딱 나옵니다. 자, 네이버 길이가 한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제 거 해상도가 몇이에요? 72. 당연히 72로 열죠. 외부용으로 쓸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쓴다는 소리예요. 저희가 작업할 때. 자, 그럴 때, 자, 요거 원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원본 열었을 때 상태예요. 해상도가 300인 애입니다. 보이시죠? 자, 해상도가 300인 애를 여기에 갖고 가면은, 보세요. 원래 이미지는 300이고 내 새 창은 72예요. 그러면은 저 이미지를 내 창에 가지고 오는 게 포인트라고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죠. 그랬을 때 저 이미지의 해상도는 얼마가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300인 애를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나? 갖고 가도 돼요. 왜? 내 창의 해상도가 줍니다. 내 창의 해상도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복사를 하잖아요. 300짜리 해상도인 애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잖아요. 그럼 그냥 72인 거예요. 그냥 72.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요렇게. 왜? 나는 72니까. 그래서 다른 창에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할 건데 크기는 맞는데 해상도가 다르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해상도 바꾸고 크기 바꾸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창의 해상도, 내가 작업하는 창의 해상도가 중요한 겁니다. 되시죠? 근데 저 이미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제가 편집해서 혜연 씨한테 보내줘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혜연 씨가 그걸 웹에 그대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72로 만들어서 줘야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작업하는 창의 해상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작업하는 창의 해상도가 72면은 300인 애를 들고 오든 200인 애를 들고 오든 그냥 7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새 창 열 때. 보세요. 새 창 열 건데 지금 해상도 몇이에요? 300으로 바뀌어 있죠. 왜? 아까 제가 저 이미지 열었잖아요. 보이죠? 제대로 확인 안 하면은 내 새 창의 해상도는 계속 바뀌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니까 이미지 해상도가 계속 바뀌어 있어요. 250인 애도 있고 300인 애도 있고 그래요. 제가 드리는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외부에서 구한 이미지를 열었을 때 해상도가 다르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새 창을 열게 되면은 얘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실수해가지고 나중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글자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바뀌어요. 해상도는. 해상도 크기 되게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작업한 거 한 번에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크게 하면 나은데 작게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주의하십시오. 뭐가 우선이라고요? 내 창의 해상도가 우선이다. 내 창에. 그래서 내가 새 창을 여는, 작업하기 위해서 새 창을 여는 그 창의 크기 해상도만 잘 잡으시면은 아무 문제 없다. 됐죠? 자, 그거 하나 더 체크하시라는 거고. 자, 요거도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이 이미지 크기를 이제 보세요. 이 이미지 크기가 몇이에요? 6720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구하면은 열리는 이미지 크기란 소리예요. 엄청 크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확대 한번 해서 100%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질 한번 보시라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100% 상태에서 이미지 못 쓴다고. 이 뭉개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미지는 되게 화질이 좋죠? 지금 화면에서 10 몇 %일 때는. 그죠? 보세요. 화질 되게 좋죠? 근데 100% 하니까 어때요? 이미지 화질 떨어지죠? 자, 제가 이걸 조금씩 축소 한번 해볼게요. 보시라고. 지금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도 못 써요. 이거 50%예요. 그럼 지금 상태가 한 3000 정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상태도 그렇게 화질이 좋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상태는 33.3%. 요 정도가 지금 쓰기에 그나마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6000짜리 구했다 그래서 그거를 6000으로 쓸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6000으로 구한 거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크기로 줄여서 썼을 때 이미지가 적절하게 나와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터넷에 큰 이미지 구했다 그래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내가 필요한 곳에 넣어서는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작업이 가능하면 되겠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손이 좀 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100%일 때 얼마큼 화질이 떨어지는지는 보시라는 소리예요. 자, 되시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지가 들어있는 공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상단에 가시면은 이미지가 있고요. 캔버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중요하고요. 캔버스 사이즈 중요해요. 둘 다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캔버스 사이즈에 들어가시면은 위에 수치가 있고 밑에 수치가 있어요. 둘 다 단위는 픽셀이에요. 자, 위에 있는 애는 현재 나의 크기, 커런트 사이즈라고 돼 있죠. 용량이 몇이에요? 엄청 커요, 실제로. 지금 저 크기, 실제 크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지의 원본 크기를 열었을 때 이미지 크기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크기는 뉴 사이즈죠. 바뀌는 크기예요. 자, 내가 크기를 변경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위에 거를 밑에 걸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럼 얼마로 바꿀까요? 저는 800, 450 이렇게. 그러면 위의 크기가 밑에 크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하지 말고 보세요. 위의 크기가 밑에 크기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태로 안 바뀌어요. 한번 보세요. 자, 뭐라 얘기하죠. 돈쇼 어게인 뜬다는 거는 앞으로 안 봐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일단은 그대로 두고 제가 조절해 볼게요. 800, 450으로 줄였는데 왜 이렇게 되지? 공간이 이상하죠?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가 아니죠.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좀 전까지 쓰던 거는 이미지 사이즈, 지금 쓰는 거는 캔버스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세 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1200에 800에 72.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캔버스예요. 이게 캔버스. 공간.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사진을 넣는다. 필요한 부분만큼 사진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너무 크게 갖고 왔네. 자, 사진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진은 이 공간 안에서만 보인다는 소리예요. 되죠? 요게 뭐예요? 요게 캔버스인 거예요. 그러면 사진은 사진대로 있고 공간은 공간대로 있다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자,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캔버스 사이즈를 800으로 줄여요. 그러면 사진은 그대로 있고 보세요. 사진은 그대로 있고 뭐만 줄어들어요? 사진이 들어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요게 캔버스 사이즈예요. 근데 좀 전에는 뭔가 좀 느낌이 달랐는데 좀 전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제가 새 창을 열어서 레이어를 별도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는 JPG 파일은 공간과 사진이 그냥 한 개에 있어요. 백그라운드로. 그러니까 공간이 줄어들면 사진도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잘리는 개념이에요. 잘리는 개념. 되시나요? 요게 캔버스고 이미지 사이즈는 이 자체를 그냥 이렇게 축소하는 개념. 그렇습니다. 자, 캔버스 사이즈는 이미지가 들어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을. 그래서 그 공간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간이 줄어들면은 보여지는 부분도 그냥 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캔버스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는 공간도 줄이고 이미지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전체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는 게 이미지 사이즈고요. 캔버스는 잘라버리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렇게. 자, 자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느냐? 아니요. 늘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원본이고요. 캔버스 사이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위에 게 원래 크기, 밑에 게 바뀌는 크기. 캔버스 사이즈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거를 밑에 걸로 바꾼다. 그러면 얘를 제가 800에 400으로 바꾸겠다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밑에 보시면은 체크 버튼 하나 있죠. 자, 요 체크를 하나 딱 누르시면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6200인데 6720인데 얘를 700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보세요. 자, 밑에 상태에서 7000으로 바꾼다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더 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7000을 더 한다는 뜻이 돼버리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720에다가 280만 더하면 7000이 되는 거죠. 더하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게 요 체크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 그래서 빼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값. 되시죠? 자, 그래서 위의 값을 밑에 값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위의 값에서 필요한 값을 넣고 빼겠다라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밑으로 500픽셀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냥 늘리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얼마를 얼마로 바꾸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앵커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뭔데요? 라고 하면은 나를 중간에 두고 어디로 늘릴 거냐는 거예요. 상하의 개념으로 높이값, 좌우의 개념으로 가로폭. 그냥 위에 얼마, 밑에 얼마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걸 안 바꿔주더라고요. 자, 캔버스 사이즈를 가지고 내 위치를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앵커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조절할 거냐라는 건데 보세요. 자, 지금 제 거 크기가 280으로 늘리고 4080을 줄인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간에 두고 늘리는 거는 가로로만 늘리죠. 가로로만. 화살표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세로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왼쪽에다가 두고 오른쪽으로만 늘리고 싶어. 나의 점을 바꿀 수 있어요. 9개 중에. 왼쪽 상단에다 주고 늘리고 싶어. 아래에서 요렇게 하고 싶어. 보이시죠? 자, 앵커점의 위치를 조절해서 늘어나는 방향과 줄어드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요 앵커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만약에 공간이 늘어나면은 배경의 색깔은 뭘로 채울 거냐라는 거예요. 요걸로 흰색으로 되시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이미지 보세요. 자, 안 건드리셨죠 아직? 자, 이미지를 크기 조절하려니까 6720 너무 커요. 여기서 얼마 줄인다고 표라도 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하고요. 캔버스 사이즈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이미지 사이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니까 레솔루션 300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리샘플 체크를 해서 72라고 일단 하나 바꿔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화면의 크기는 변화가 없죠. 자, 다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이번에는 리샘플 체크를 해주시고요. 픽셀로 바꿉니다. 자, 픽셀로 바꾼 상태에서 800이라고 크기를 주니까 세로 값이 533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죠. 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라고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크기 조절할 때 리샘플에 오토매틱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창이 줄어들죠. 자, 컨트롤 1 커져요. 근데 왼쪽 모서리가 있죠. 스페이스바 살짝 눌러서 화면의 중간으로 데리고 오세요. 요게 800에 533이죠. 자, 캔버스 사이즈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캔버스 사이즈에 갔고요. 캔버스 사이즈 두 가지 방식을 제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00에 533인데 저는 1000에 733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상하 좌우에 100씩 주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를 중간에 두고 상단과 하단과 좌우에 벌어진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균일하게 어떻게 돼요? 100이 들어가겠죠.
자, 위의 값을 밑의 값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오케이. 무슨 색깔로 열려요? 백그라운드.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많이 엽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간만 변화가 생기는 게 보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자, 이번에는 체크를 해놓고요. 밑으로 100만 더 추가할게요. 그러면 세로로 100을 추가한다는 뜻인데 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50, 밑에 50이 되는 거예요. 되죠? 체크를 한 상태에서는 늘어나는 값만 주시면 되죠. 자, 체크를 해서 쓰든 안 해서 쓰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크기만 맞출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앵커 점을 이제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 밑으로만 화살표가 나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밑으로 가요. 왜? 가로는 안 건드리니까. 자, 화살표가 밑으로 들어가게끔 하시면은 요렇게 떨어지죠. 자, 오케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밑으로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면은 요런 식으로 방향이나 요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겠죠. 되시나요? 자,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까요? 3번 사이즈 연습 열어보세요. 자, 하물며 얘는 8000이에요. 8190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 이미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6000, 8000까지도 이미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는 지금 몇 정도 나오죠? 찍어 보시고 크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핸드폰 설정이 있을 텐데 저도 신경을 쓴 적이 없어서 사실. 자, 요 이미지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자는 빼고, 그림자는 아직 저희가 안 되니까 제가 요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까지 한번 보고 하십시오. 그대로 놓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이미지 크기. 그 다음에 여백을 아까처럼 상하 좌우에 50씩 늘릴 거예요. 그리고 하단으로만 50을 더 늘릴 겁니다. 왜? 글자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테두리 글자까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미지 사이즈 갔더니 해상도는 처음부터 72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해상도는 들쑥날쑥하다고 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크기만 일단 600에 400으로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러면 600 조절하니까 400으로 같이 조절이 되죠. 자, 단위 픽셀인 거 눈으로 봤고요. 오케이. 그리고 컨트롤 1 눌러서 화면을 중간으로 움직이시면은 보기 좋게끔 오겠죠. 자, 캔버스 사이즈 같고요. 크기를 이번에는 자, 체크해놓고 그냥 쓸게요. 체크해놓고. 자, 저는 좌우에 100씩을 좌우에 50씩. 그러면 가로로 100이 늘어야 되고 위아래로 100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내 위치는 어디여야 되냐? 중간으로. 그래야지 왼쪽 50, 오른쪽 50, 상단 50, 아래 5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밑에 글 쓸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 가서 이번에는 자, 위에서 밑으로만 늘릴 건데 얼마 늘릴 건데? 50. 자, 내 거 크기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고 내가 필요한 크기만 만들겠다라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앵커 위치 잘 보고 늘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늘어나겠죠. 자, 비어있는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네모 선택 툴로 패턴은 0입니다. 확인하시고 자, 테두리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 제가 너무 왼쪽에 쏠리게끔 줘서 선택을 조금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흰색 화살표니까 방향키 눌러도 어떻게 돼요? 선택 영역만 움직이죠. 실제로 이거 한 번씩 써요.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 테두리 줄 거예요. 자, 비어있는 레이어 보세요. 선택 영역 비어있는 레이어에 요만큼 선택을 잡고 있죠. 에디트 스트로크 파란색
청색 원하는 색깔로 하나 잡으시고요. 선 굵기는 표나라고 그냥 한 2만 줄게요. 자, 면에 테두리 줄 때는 인사이드 노멀 100% 기본으로 오케이. 그러면 테두리 들어가죠. 표가 잘 안 나죠. 왜? 선택 영역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2라서 지금 표가 나는 거고요. 1이면은 선택 영역에 스트로크 가려져 있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 영역은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그러면 해지가 되죠. 자, 1픽셀 한번 줘볼게요. 보시라는 소리예요. 자, 1픽셀 줬어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최종 확인할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선택 영역은 해제하고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1픽셀 줄게요, 그냥. 자, 글자 적어볼게요. 타입 툴로 자, 커서 찍고 오늘 2024년 죄송해요. 2025년이죠. 2025년 1월 6일. 자, 글자 쓰고요. 폰트랑 요런 거 즐겨찾기 걸어 놓은 거 안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받아놨던 고운 바탕 레귤러. 자, 글자 색깔은 검은색. 너무 진하나? 그럼 회색. 자, 글자 크기는 25. 한 25 정도. 자, 다시 글자 커서 찍어서 어디라고 할까요? 울기등대에서 점점점. 그리고 위치. 날짜 크기는 좀 더 줄일까요? 원래 요런 거 좀 작잖아요. 자, 됐습니다. 요까지 되시죠? 해보세요.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25년 1월 6일이라는 글자는 정렬이 왼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1월 6일이 월요일이에요. 글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이라고 추가해도 정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울기등대에서 라는 글자에 제가 여기에다가 친구랑이라고 추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밀려나죠. 왜? 오른쪽 끝에 맞춰놨는데 실제로 정렬은 거기에 안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정렬도 보면서 작업하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 다시 해볼게요. 자, 울기등대에서 라는 글자는 파라그래프에서 오른쪽 정렬로 맞춰서요. 끝을 여기에 맞춰 주셔야겠죠. 그러면 정렬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글자를 추가한다든지 하면은 위치가 자, 바뀌지 않습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요.